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오늘은 우리 카페에 꼬박님을 모시고, 이 신발입니다. 로바의 익스플로러 GTX라는 신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이 신발은 제가 이미 리뷰를 한번 했었습니다. 리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저 혼자 생각이고, 혹시 다른 분은 또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이제 꼬박님께 맡긴 겁니다. 근데 꼬박님을 특별히 맡겼던 이유가 있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필드 테스트를 여러 번에 걸쳐서 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정밀하고 객관적으로 잘 평가하시는 분이라서 그래서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발에 대해서 그냥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면 돼요. 가감 없이 그냥 느끼신 대로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제가 느낀 거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올라오시면서 저랑 이야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신발은 역시 이쪽 부분이거든요. 바닥의 접지력. 접지력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신발 필드 테스트 이렇게 부탁받고 제가 주로 암릉이 많은 곳을 이렇게 다녔었는데, 암릉 많은 바위에서 제가 지금까지 신었던 등산화 중에 가장 이렇게 접지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일부러 제가 막 내리막길 경사가 한 60도 이상 되는 데에서도 제가 막 이렇게 테스트 하려고 일부러 천천히 내려도 가봤는데 안 미끄러지더라고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신발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요, 앞에 이 레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신발끈이라 그러죠. 신발끈이 있는데 여기 아마 여기까지만 봤으면 이게 아마 프로치 할 겁니다. 또는 암백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바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닥이 일반 등산화, 우리가 이제 트레킹 또는 뭐 하이킹, 백패킹용 등산화와는 이 패턴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앞쪽 부분을 보시면 요 굉장히 넓게 설계되어 있어요. 뒤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발 뒤꿈치 부분도. 요 부분은 뭐냐면 암릉에 닿았을 때 접촉되는 면적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뭐냐면 애초에 이 신발은 바위에 붙기 위해서 만들었던 신발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런 이 러그라 그러는데, 이거 튀어나온 부분, 러그 디자인도 일반적인 등산화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등산화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어프로치화를 가정하고 만들었고, 거기 플러스 해서 일반적인 하이킹에도 적합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변경시킨 거죠. 그러니까 출발은 제 생각에 이거는 어프로치화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신발은 암릉에서는 잘 붙을 수밖에 없다. 다음에 이제 여기 쓰인 것도 비브람인데요. 이 비브람에 이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메가 그립은 아니고요. 메가 그립 컴파운드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메가 그립에 같은 배합 성분을 가진 그런 미창을 썼어요. 그래서 뭐 붙는 거는 자신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중창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중창 쿠션은 가면 어떻습니까? 중창, 제가 이 신발 중창이 지금까지 제가 신었던 것과는 좀 다르게 모양도 일단 다르고요. 그리고 근데 이 중창이 굉장히 물렁물렁합니다. 이게 좀 탱글탱글하다. 근데 카나 호카 제품들은 좀 많이 푹신한 편인데, 그렇게 푹신한 건 아닌데, 다른 어떤 이렇게 중등산화보다, 중등산화 그러죠. 마인들, 히말라야나, 그 다음에 로바 티벳 같은 거, 그거하고는 또 다르게 굉장히 이렇게 좀 쿠션감 있게 약간 좀 물컹물컹, 탱탱? 탱글탱글한 느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충격을 받았을 때, 이게 발이나 무릎에 전해지는 충격이 여기에서 많이 감소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팔공산에서 비 오기 바로 직전에 비 올까 싶어서 내려온 적이 있는데, 가파른 길이거든요. 뛰어내려왔는데, 충격이, 무릎 충격도 그렇고, 발목, 발의 충격도 여기에서 많이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물컹물컹하진 않고, 탱글탱글해서 잡아주면서 빨리 이제 회복을 복원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좀 좋았다라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깔창은 사실은 여기 들어가 있는 그 인솔이죠. 인솔은 좀 얇은 편이에요. 네. 사실은 좀 얇은 편이라서 장거리 산행을 위해서는 이거는 조금 요거보다 약간 두꺼운 거로 좀 바꾸기만 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은 저도 좀 들었었어요. 이 신발을 신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쓰는 가죽은 스웨이드입니다. 네. 스웨이드 가죽을 쓰고 있고, 이제 일부 이제 천을 합성 수지로 된 천입니다. 이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고텍스긴 해요. 근데 고텍스인데 위쪽은 지금 방수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밑에만 그 혀 부분 이외에만 지금 방수가 되는 GTX가 들어가 있는 예, 신발이에요. 그 다음에 요 앞에 부분도 요 이제 그 토 프로텍터라 그러거든요. 뭐 이제 발가락을 이제 잡아주는 부분인데 이것도 사실은 요거보다는 좀 험하게 쓰려고 그러면 요건 더 조금 더 딱딱해야 돼요. 요거보다는. 예. 근데 아마 이 신발이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가벼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얇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 부분도 좀 더 올라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제 생각은 이 신발에 들어요. 예, 그 다음에 통기성은 어땠습니까? 통기성이 제가 이게 테스트 할 때가 7월 말 그리고 지금까지 8월 거의 가장 더울 때죠. 가장 더울 때 했는데 제가 발에 그렇게 땀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기성이 좋았다. 그냥 그 발이 뜨거웠다, 막 발이 뭐 땀이 났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예, 산행 중에서는 안 해봤습니다. 근데 하산하면서 제가 뭐 이게 저희 대구에 있는 사람들은 하산하면서 이제 밑에 가면 이 아스팔트나 이렇게 포장된 그러니까 시멘트 포장된 그런 도로들이 좀 있거든요. 그 내리막길에서 내려오면서 물론 제가 이렇게 여기를 좀 제대로 안 잡았을 수도 있는데 이게 바닥에서 전해오는 열감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중창이 얇아서 그런지 아니면 이게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열감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기성은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앞쪽이 이거 보시면 이제 아마 중창이 앞쪽 부분은 조금 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신발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마 그렇게 첫 번째는 얇아서 열감이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열감 느끼는 제일 큰 문제는 이제 발이 안에서 밀리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 때문에 이제 마찰 때문에 열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사실 땀 문제예요. 땀이 계속 이제 내려올 때 정도 되면 이제 발에 땀이 차거든요. 양말이 주로 차죠. 예, 양말이 주로 차 있는데, 예, 그 때문에 이제 하산할 때 발이 불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에. 예, 그럴 때 이제 열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뭐 원인은 다양한데, 그래서 저는 글쎄요, 어느 쪽이 정확한 그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신발은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이게 뭐 장거리 종주용의 신발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20km 안쪽에서 예, 그 운행하기는 참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발볼은 어땠습니까? 발볼이나 피팅감은 전체적으로. 발볼이 제가 그렇게 넓은 편도 아니고 좁은 편도 아니고 딱 뭐 레귤러 정도 될 겁니다. 되는데 이 신발이 발볼이 좁지가 않았거든요. 제가 이전에 테스트했던 C코스, 로바의 C코스는 발볼이 좁아서 제가 장거리 또는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바위 많은 산에 올라갔을 때 굉장히 좀 고생을 했는데, 이건 제가 이거 신고 뭐 한 15km, 20km 다녀도 발볼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레귤러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레귤러 정도. 이게 지금 와이드 버전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레귤러인데,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니까 발볼이 아주 넓다는 분들은 이제 못 신는 신발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핏감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뒤축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발 이제 뒤꿈치 부분이 어떻게 잡아주느냐는 게 중요한데, 로바 거들은 앞에 저 까미노도 테스트 해봤고, 이것도 테스트 해보고, 그 다음에 레네기도 했었는데, 그 신기한 거는 이제 이쪽 뒤쪽이 발을 안정감 있게 잡아준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산행 내내, 보통 뭐 다른 등산화는 한번 신발을 이렇게 꽉 조으면은 조은 맛으로 이렇게 계속 처음에는 이제 되는데, 그래서 하다 보면은 풀리면은 이 부분이 그렇게 잘 잡아준다는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이 등산화는 이 아킬레스건 있는 쪽, 폭 들어갔는데 이 부분이 산행 내내 계속
잘 잡아주고 잡아준다라는 느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중창이 물컹하지 않고 쿠션이 있지만 물컹하지 않아서 빨리 복원돼서 그럴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게 잡아줘서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발목에 안정감이 있게 그래서 산행 내내 이것 때문에 뭐 발목이 접질리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고 실제 접질린 적도 없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감 있는 등산을 할 수 있었다. 그게 이제 그걸 이제 스타빌리티라고 그러거든요. 네. 예, 그게 전체적으로 이제 쿠션 부분에서 스타빌리티가 있고 위쪽에 이제 발목과 그다음에 발 전체를 잡아주는 이게 이제 그 안정감이 그 등산은 상당히 중요해요. 네. 근데 이제 이 신발은 뒤쪽에서 전체적으로 이 그 신발의 가운데를 나눠서 이쪽 뒤쪽에서 신발 그 발 전체를 잡아주는 느낌이 로바는 굉장히 좋아요. 다른 신발보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쿠션이 적당히 들어가 있는 이제 일부 이제 호카나 이런 신발들 보면 쿠션이 되게 부드럽거든요. 거기 말고 이제 좀 아주 견고한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견고하지는 않지만은 중간 정도 견고함으로 그 스타빌리티도 중간 정도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쿠션감도 그냥 중간 정도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되는 등산화입니다, 이게. 저는 뭐 이게 보면서 전체적으로, 물론 이렇게 되면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소재를 쓰면 비싸지겠죠. 근데 이제 무게를 줄이고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예, 그런 것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또 가격도 뭐 다른 건 40몇만 원씩 하니까, 예, 거기 비해서는 좀 싸게 만들어야 되니까, 예, 뭐 그런 저런 것 때문에 여기저기 절약을 한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신발 자체가 뭐 그렇게, 예, 나쁜 신발이다, 예, 그렇게 생각 안 되고 상당히 제 느낌으로는 그래요. 상당히 이 정도면 잘 만든 신발이다, 뭐 이런 생각은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중요한 거요. 자, 이 신발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점. 일단 제가 이 신발 딱 신었을 때, 아니 처음에 이렇게 딱 박스에서 꺼내서 들었을 때 가볍다. 제가 기존에 신고 있는 신발 중에 가벼운 것도 있고 무거운 것도 있는데, 근데 이 모양을 봤을 때 무거울 것 같은데 들었을 때 가볍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가벼우면서도 그렇다고 쿠션이나 뭐 이렇게 안정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혀 부족함이 없고, 쿠션도 좋고, 그리고 또 저는 이게 미끄럽지 않은 이 부분. 이게 사실은 비온 바로 직후에 비온 바로 직후에도 사실은 등산을 했었거든요. 등산했는데 처음 이렇게 여기에도 물이 젖지 않고 바위에도 물이 조금 있을 때, 여기 물이 아직 먹지 않았을 때는 살짝 미끄럽거든요. 그런데 다 이렇게 다 젖었을 때는 안 미끄럽고, 그래서 미끄럽지 않았던 것과 가볍고, 이게 또 가죽이 저는 사실은 이게 이 스웨이드 가죽이라서 좀 부드러운 편이라서 초보자들, 아니 중급자들은 이게 등산화가 가볍고 부드럽기 때문에 이게 등산하기에 편하게, 발이 참 편하게 이렇게 등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발이 참 편하게 등산을 할 수 있었고 안정감 있게 등산할 수 있었던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예. 단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예. 예, 단점으로 생각하시는 부분. 예. 제가 생각하는 단점, 뭐 다 개인차가 있겠죠. 대체 어떤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이렇게 이쁘다라고 생각하겠는데, 저는 이쁘다 생각해요. 저도 이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등산화, 제가 생각하는, 아니면 일반적인 분들이 생각하는 그 등산화의 모양인데, 예. 등산 초보자들에게는 너무 예. 등산화 같으면 조금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너무 등산화 같지도 않고 조금은 좀 현대적인 그런 부분을 따라한 것 같은데, 좀 따라하기보다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만든 것 같은데, 사실은 가격대에 같은 비슷한 가격대에 있는 다른 등산화, 정말 요즘 예쁜 등산화들이 네, 많거든요. 맞아요. 초보자들이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에 눈이 가겠는가? 저는 이쪽에 눈이 가겠어요. 근데 초보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쪽보다는 다른 어떤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등산화 쪽으로 눈이 가지 않겠나. 사실 가격이 좀 세요. 거의 세죠. 예. 근데 요새 뭐 등산화들이 국산도 많이 비싸져가지고요. 예. 근데 그 가격차가 몇만 원 정도는 나죠, 그래도요. 이게 34만 원인가? 예, 34만 원. 예. 그렇다 그러면 약간
차이가 나죠. 예. 예. 그렇다고 뭐 요새 로바 코리아가 할인도 안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별로. 네, 그래서 좀 하여튼 뭐 그런 점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은 다른 단점은 제가 생각할 때 기능적인 단점은 저는 뭐 크게 못 느꼈습니다. 물론 이렇게 뭐 좀 원가 절감으로 조금 네. 약간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저는 오히려 요 앞부분에 이렇게 끈으로 있는 끈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이 저는 오히려 너무 등산화 같지 않다는 그렇게 좀 덜 부담스러워서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큰 기능적인 단점은 저는 별로 못 찾았어요. 예, 못 찾았습니다. 저는 이거 신어보고 그런 생각 들었었습니다. 뭐냐면 이게 백패킹 무거운 짐을 맨다든지 또는 이제 뭐 장거리 뭐 30km, 40km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한테 권해드릴 만한 등산화는 아니다. 그렇지만은 약간 돈을 조금 들여서 등산화를 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다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등산화가 뭐 되게 많거든요. 뭐냐면 용도가 다 달라요 저는. 근데 이 신발은 일단 우리나라 지형에 되게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형에 잘 맞기 때문에 뭐 어지간한 산에서는 저는 이제 산을 갈 때마다 사실 등산화가 조금씩 달라요 제가. 또 겨울에도 다르고 뭐 여름에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냥 적당하게 하나 가지고 이 산 저 산 다 다닐 수 있는 등산화. 그러면서 크게 부담 없이 신을 수 있는 등산화. 다만 이제 정말 제가 이걸 가지고 너덜길을 못 가봤어요. 그래서 너덜길 한번 다녀보면 이제 앞쪽에 충격이 앞쪽 충격이 어떤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거는 못 해봤지만은 이 정도 중창과 미창이라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조금 예를 들면 뭐 서북능선에 귀때기천 근처에 뭐 이렇게 험한 길을 걷는다든지 이러면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나, 밑에 발에 열감을 느끼지 않겠느냐 이런 그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신어봤을 때 어느 산에서나 잘 붙고 또 흙길에서도 상당히 잘 잡아주고요. 그러면 일단 미창은 이제 어떤 산에서 달고 불만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 다음에는 이제 쿠션 부분인데, 쿠션 뭐 선호가 좀 사람마다 다르니까 요새 저도 호카 자주 신습니다. 호카 뭐 근교하고 할 때 특히 겨울에도 신어요. 카아 같은 거는. 왜냐면 이제 이 아이젠 벗기 싫으니까. 그건 아이젠 안 벗어도 됩니다. 그래서 별로 그 발목하고 무릎에 충격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쿠션이 부드럽고 좋으니까. 뭐 그럴 때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이 신발이 두루두루 괜찮지 않겠느냐. 한계로 거의 백패킹하고 진짜 장거리 종주 아니면 다 커버가 가능하다. 뭐 그런 점에서 좋은 신발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여튼 뭐 저기 나와주셔서 저는 뭐 조금 더 이렇게 그 날카로운 지적들을 좀 바랬었는데 생각보다 평가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정말 제 지인에게 제가 이걸 소개시켜 주겠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이렇게 등산을 이렇게 많이 하신 분들한테는 소개시켜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정말 등산을 이제 시작하셨고 아니면 중급자 정도 되셔서 이제 막 장거리를 시작하시는 분들 한 20km, 30km 내외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정말 발과 무릎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 없이 그리고 또 미끄러운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대장님 앞선 이 등산을 소개한 유튜브 그 영상에 보면 전천후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정말 전천후. 이것도 전천후인 것 같아요. 전천후. 오늘은 저기 꼬막님을 모시고요. 그 로바 익스플로러 GTX 이 신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